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2월 25일 오후입니다. 일요일 오후입니다. 주말들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첫 번째, 제가 전번에 한 2달 전부터 말씀드린 거 있어요. 선거의 핵심은, 이번 선거의 핵심은 프레임이다. 첫 번째 프레임이고, 두 번째 인물이다. 두 번째 인물이다. 세 번째 이슈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 있습니다. 선거 구도의 뭐 3요소, 뭐 조직, 돈, 사람, 그런 걸 떠나서 고고여명이 이번 총선의, 프레임은 첫 번째 프레임이고, 두 번째 인물이고, 세 번째 이슈다. 이걸 지금 이재명이가, 생양아치 이재명이가 다 잡아먹고 있죠. 불리한 면으로 다 잡아먹고 있죠. 또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지금 선거 분석가들이, 적게는, 이재명의 민주당이, 뭐, 일당을 국민의힘과 다투느냐. 과반은 이제는, 무용지물이 됐죠. 또, 어떤 분석가들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재명의 사당화된 이재명은 120%도 건지기 힘들고, 또 국힘이 180석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런 거가 있고, 또 어떤 분석가는 누가 일당이 되느냐의 문제다. 그 문제를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은, 원래 민주당은 능력이 없는 당이에요. 그죠? 그리고 국힘도 윤석열에 의한 보수 괴멸, 박근혜 탄핵과 깜빵행, 그 이후로도 능력이 없는 당이에요. 그죠? 무능력과 무능력, 그 다음에 악 대 악. 누가 더 무능력하냐? 누가 더, 최악이냐를 갖고 지금까지 윤석열 2년을, 지나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기를 한 2달 된 것 같아요. 하도 말이 많길래. 이번 총선의 그 구도는 첫 번째 프레임이요, 두 번째 인물이요, 세 번째 이슈다. 그러면은, 인물만 빼곤 하면은, 프레임과 이슈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거기다 또 인물까지 들어가요. 프레임, 이슈, 인물에서 그걸 다 덮을 게 바람이다. 바람.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엄경영이라는, 보수층, 선거 분석가가 지난 총선에 민주당이 180석을 예언했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는 그때와 같은 분석을 해보니 국힘이 170석을 얻는다. 그럴 적에 제가 막 뭐라 그랬죠. 그럴 리가 없다. 무조건 정권 심판론이고 중간평가가 들어간다. 너무나 국정농단을 하는 김건희가 있고, 또, 국책에 대해서 무식한 윤석열이 있기 때문에 요번에 무조건 정권 심판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걸 다 망쳐놓은 놈이 생양아치 이재명이라는 거죠. 이재명의 사당화가 된 것은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공천에서 이렇게 찐명, 찐명, 찢는 거, 찐명과 찐명을 다 투입하면서 75년 민주적통, 진보적통인 김대중계, 노무현계, 문재인계를 다 학살하는 장면, 사냥하는 장면에 국민들은 지금 경악하고 있다. 이러죠. 그러면은 원래 이재명이란 인물은 반동적으로 나왔어요. 반동적으로. 윤석열이 워낙 무능함으로, 그죠? 지난 대선에서 얘가 대권 주자로 나와서 윤석열한테 24만 표차로 졌죠. 그래서 민주당 애들이나 진보층 애들이는 윤석열의 무능한 정책 때문에 이길 수 있다. 거기다 김건희가 끼어있다. 또 국힘은 지금 전부 다 친윤화가 돼 있죠. 요번 공천 과정을 보면 여실히 나타나죠. 국힘의 공천이 잘 됐다고 저는 안 봅니다. 그런데 공천 과정에서 모두 친윤 고착화를 시켜버리고 있죠. 국힘은. 그렇죠.
그런데 그게 엄청난 비판을 받아야 돼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국민이라면은 친윤화 공천이 된 국힘을 공격해야 되는데 그걸 반감시키고 사악한 공천 또 양아치 공천을 한 이재명의 모든 포커스가 맞춰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국민들은 뭘 생각하느냐. 맞아. 이재명이 저놈이 인성이 안 좋지. 원래 저런 놈이었지. 요번에 확실히 보여주는구나. 저놈이 나라와 국민과 정치는 어디다가 삶아먹고 김부선이 점 찾아 산만리를 다니더니 이제는 그래도 진보층에서 합리적이고 좀 이성적인 애들을 다 쳐내는구나. 그죠? 이재명이란 인물의 근본을 다시 보기 시작한 거죠. 인물 구도에서 그렇다고 한동훈이가 우월한 건 아니에요. 한동훈이도 알맹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애예요. 그냥 아침부터 새벽부터 저녁때까지 이재명만 공격하는 거예요.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그렇죠. 그런 인물 구도에서 한동훈과 이재명을 갖다가 대치시키긴 그렇고, 절대적으로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생양아치였구나. 고고TV가 항상 표현하듯이 그렇게 국민들이 각인이 됐고 인물 구도에서 민주당은 지금 지고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슈 문제죠. 이슈. 그 선거 전국에서는 이슈를 어떻게든 주도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국힘 쪽에서 보면은 윤석열과 한동훈이가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파퓰리즘 뻥카를 치고 있죠. 전혀 재원도 없고 총선 끝나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슈를 막 던지고 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논쟁도 안 돼요. 논쟁도 안 되니 그건 모두 다 이재명이라는 놈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이라는 놈이 그걸 이렇고 저렇고 요렇게 해가지고 돈이 있고 없고 또 그거는 이렇게 저렇게 요렇게 해서 불가하다고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자기들의 정책을 내면서 이슈 주도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슈가 하나도 나온 게 없어요. 오늘까지 보면 이재명이라는 놈이 그 의사 파업에 대해서 500명으로 줄이자 의사 정원을 그런 걸 엉뚱한 걸 갖고 있어요. 그 국민들이 70% 80%가 의사 정원을 찬성함에도 이 저지를 하고 있어요. 워낙 양아치고 정책이 없는 놈이에요. 그리고 프레임이죠. 그러면은 그 프레임이 완전히 이재명 민주당 승리 못하게 막자. 이재명이랑 때문에 안 된다. 그 프레임에 완전히 걸려버린 거예요. 그 프레임에. 따라서 이재명이라는 놈이 아니 한동훈이가 운동권 586 운동권 청산하면서 다음 영상에 찍겠지만은 하문경이를 정청래 앞에 갖다 붙여버렸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문경이 걔도 골 때리는 애예요. 일반인은 잘 모르지만은 그놈이 극자에 있던 애가 근래에 와가지고 왜 저런지 모르게 586 운동권 동지들을 공격하고 있죠. 도덕성과 윤리성이 타락했다 그러는데 그놈도 과거를 보면 도덕성과 윤리성이 만만치 않아요. 또 이 프레임이 걸린 그 다음에 임종석을 오늘까지도 아직 처리를 못하고 있죠. 주던가 말던가. 임종석이 지금 586 운동권 문재인 정권의 상징적인 인물이 돼 있죠. 이낙연이가 저 나가서 뻘짓하는 바람에. 그죠? 그러면은 민주당 아니 국힘이 치고자 하는 인물을 이재명도 같이 치고 있다. 그러면은 민주 진보 진영에서 솔직히 우리나라 민주주의 없어요. 여야 다. 그리고 진보 좌파도 없어요. 진보 보수도 없고 좌파 진보도 좌파 우파도 없어요. 솔직히. 이상한 놈들이 정치하니까 이념 자체가 지금 그냥 뭉그러지고 있는 나라예요. 근데 이재명이라는 놈이 프레임에 걸려버렸어. 완벽하게 걸려버렸어요. 이재명이라는 인물 그 자체 또 국정을 주도하지 못하는 이슈 그죠? 거기다가 국힘이 치고 가는 프레임에 걸렸어요. 하나도 이재명한테 유리한 게 없어요. 프레임에 갇혀버렸고 인물은 애가 생양아치고 이슈도 주도 못하고 그러면 지금부터 뭐가
나타나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어요. 2달 전에. 그때도 제가 그랬어요. 바람이 있다. 바람이 친다. 선거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민심의 폭풍 같은 바람이에요. 2달 전에 말씀드릴 적에는 인물 이슈 프레임을 이재명 쪽으로 몰아가고 있지만은 부정적으로 윤석열의 김건희의 국정농단과 2년 동안 국정을 엉망으로 만들어서 바람이 결국 정권을 쉽게 시도했는데 단지 하나, 이재명이라는 놈 때문에 그 바람이 민주당을 치자, 민주당은 못 도와주겠다, 지금 바람이 불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급변할 줄, 그건 20일 만에 급변하게 되죠. 구정 지나고 나서. 구정 지나고 20일도 아니죠. 한 보름 만에 지금 급변했죠. 이재명 심판으로 가고 있죠. 국민들이. 저런 놈을 봤나? 그게 주력이 뭐라 그랬지 제가? 5060의 586 운동권의 중심이고 5060이 우리 사회를 받드는 중추 세력이에요. 그들이 이재명을 버린다니까요. 그리고 2030은 보수화가 돼 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니 그 바람이 이재명을 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러니까 각종 여론조사, 특히 마이너들, 갤럽과 MBS는 좀 다르게 나오죠. 그런데 각종 여론조사가 윤석열의 지지율이 막 44%, 43%까지 올라가고 국힘 지지율도 43%, 44% 올라가고 민주당 지지율은 30% 아래 이렇게 가고 있죠. 여기서 숨겨진 사실이 윤석열과 김건희의 국정농단이 어떻게 총선 당일날 표출될 것인가를 전 유심히 보고 있는데요. 그 전에 지금 현재 선거 분석가라는 우리나라 선거 분석가 없어요. 그 정치평론가는 한두 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그거 사기꾼들이에요. 여기저기 메뚜기같이 돌아다니면서 그냥 이빨 풀어주고 설레발 치고 돈 1, 20만 원 타가는 애들. 그런데 그 첫 번째 조병천이 그 민주연구원 부원장, 걔는 내가 유튜브 찍으면서 유심히 관찰해요. 항상 조병천이. 그 조병천이 같은 경우는 확실히 진보적인 입장이에요. 인권, 환경, 노동, 약자 이런 걸 갖다가 추구하는 애예요. 확실히 진보적인 스탠드에 서 있는데 조병천이 같은 경우가 요번에 이대로 가면은 어제 그저께까지 또 앞으로 내일부터는 또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진짜 민주당 놈들이 백석도 못 얻을 수가 있고 관심이 과반을 차지할 수가 있고 몰라요. 오늘 현재 했던 조병천이가 민주당이 졌다고 하면은 120석분이 못 얻는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럼 국힘 쪽에 180석이 간다는 거죠. 한 10석 그 비례대표 10석분이 안 되니까 170석 간다는 거죠. 그죠? 그 모든 것이 이재명의 공천, 사천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다니죠. 조병천이가. 그거 읽어보세요, 한번. 그걸 다 제가 설명하기는 지금 그렇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도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그 현재 평론가 중에서 정치평론가 중에서 탑티어라는 박성민이가 있죠. 박성민이는 아직까지도 누가 1당을 되느냐 크게 뭐 양쪽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누가 1당이 되느냐 아직까지 싸우고 있다고 평가를 하죠. 중도 보수적인 입장에서. 박성민 같은 경우는 윤석열 지지율을 보고 있다는 거죠. 오늘까지 보면은 윤석열의 지지율이 부정평가가 54%로 떨어진 데도 있어요. 긍정이 44%로 올라간 데도 있고, 긍정이. 그러니까 박성민은 끝까지 가봐야 한다. 그리고 박성민이라는 친구는 아직까지도 제3지대에 기대를 조금 걸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3지대는 김종인 씨가 내일 그 개신당 최고위원회 와고 이준석의 확이라든가 적화된 이준석이를 다스린다 그래도 큰 영향이 없으리라고 봐요. 그 모든 것이 이재명 전원 때문에 그래. 이재명을 실지하려던 탈진보가 이낙연 쪽으로 갈 확률이 많고 오히려 국힘 쪽으로 갈 확률이 있어요. 그리고 이준석을 쫓아가는 애들은 그냥 그대로 갈 거예요. 3% 전후로. 그 다음에 세 번째, 엄경영이라고 있죠. 뭐 시대정신연구소라든가. 엄경영이라는 애가 보수예요, 얘는. 말씀드려요. 조홍천은 진보다. 박성민은 중도 보수적인 입장이고, 엄경영이라는 애는
보수적인 입장이다. 은경영이가 작년부터죠. 작년 하반기부터 국힘이 170석 얻고 민주당이 120석 얻는다 그랬어요. 그때 내가 막 뭐라 그랬어요. 그런데 걔는 이제 세세하게 모든 선거 지역구를 분석을 해요. 작년엔 아니죠. 지난 총선은 누가 몇 프로 이겼고 요번에는 누가 투입돼가지고 몇 프로 이길 것이다. 이런 걸 분석하는 애인데 제가 말씀드렸죠. 바람이 요번에 이재명을 치자는 쪽으로 불었고 또 바람이 또 앞으로 어떻게 불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45일 남았어요. 45일에 부른 바람은 보통 이래요. 추석 민심과 구정 민심이 끝까지 가요. 총선 대선에.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재명의 사천 때문에 아주 양아치 새끼죠. 저것 때문에 바람이 이재명을 치자. 이재명은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은경영이는 지금 170석을 국힘이 얻고 누구야 용? 이재명 당이 120석 정도 얻는다 그러는데 이대로 오늘 현재 이대로라면 이재명은 120석 못 얻어요. 첫 번째 조병천이가 진보주의 입장에서 민주당 120석 얻는다. 보수주의 입장에는 은경영이가 120석 얻는다. 그랬죠. 공통점이 있죠. 모든 게 이재명이랑 이 양아치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이유는 국민들은 일단 생각 안 는다는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일당이 되고 누가 압승을 할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생각을 안 는다는 거죠. 국민들은. 그죠? 그게 큰 문제예요, 지금. 민주당의 문재인 5년을 우리는 경험해봤고, 윤석열 2년을 경험해봤어요. 그죠? 그걸 박근혜 탄핵 과정 1년 반 보면은, 그건 8, 9년을 우리는 진짜 정치적으로 스트레스만 받고 살아온 국민이죠. 여기서 더 스트레스를 주고 아주 정치권을 진짜 아주 갭차반으로 만든 이재명이 다시 부각된 거죠. 그렇죠. 이대로 가면은 그래서 이재명의 민주당은 이길 수가 없어요. 이재명을 쫓아내야 돼요. 근데 안 쫓겨나죠. 절대 안 쫓겨납니다. 얘는 총선을 민주당이 대표해도 절대 안 물러나는 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어청에서 어떤 놈, 이재명 친명이 된 애들은, 찐명이 된 애들은 공천받았으니 헬렐레 하고 지들끼리 자축하면서 웃는 모습을 막 부리죠.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이라는 놈은 0점짜리도 있어. 실실거리고. 대단한 국민들한테 지금 혐오감을 준 거예요. 그죠?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지난 총선 2022년 때, 2019년 때 중도 보수층의 광화문에 10월 3일날, 10월 9일날 100만 명씩 모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황교안이하고 나경원이가 실실거리면서 지대가 그거를 주도하고 지들이 문재인 탄핵, 문재인 심판을 갖다가 지들이 주도한 것처럼 100만 명을 모여간 것처럼 지네끼리 그냥 포상을 하고 상금을 주고 표창장을 주고 별치를 다 했죠. 그게 무너졌죠. 그래서 83석 얻었습니다. 그때 국힘이 지역구에서. 근데 요번에 민주당이 83석을 얻을까?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재명 저놈 때문에 서울은 무게중심이 국힘 쪽으로 넘어가고 있고 경기도도 흔들려요. 지금 서울 경기도가 121석 중에서 국힘이 21석을 갖고 있죠. 아마 그렇게뿐이 안 되죠. 거기서 30석만 더 가져오면은 어떻게 되죠? 국힘이 일당이 되는 거죠. 서울 경기도 30석만 더 가져오면 일당이 되는데 더 가져올 것 같아요. 오늘 현재라면은 국힘에서. 그죠? 국민들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특히 대중들은 그래요. 대중들은 어느 쪽으로 확 쏠리는 경향이 있죠. 불과 보름 전까지도 윤 정권 심판으로 쏠려 있었는데 이재명이라는 이런 놈이 양아치적인 기질이 완전히 본성이 나오니까 이재명을 버리는 국민들이 이재명을 버리고 있죠. 대중들이. 이게 바람이에요. 얘가 2월달이잖아. 닷새 남았죠. 2월달까지 이걸 못 건너오면은 완벽히 진호 코스 들어가요. 근데 전혀 이놈은 물러날 놈이요. 물러나지도 않아. 임종석이는 이해찬이도 지금 임종석이 공천 줘라. 김부겸, 정세균 얘네들도 공천 줘라. 또 문재인이도 공천 줘라 했는데 이놈이
진보 진영에, 좋게 말해서 진보 진영에 어른들의 말도 듣지 않아요. 근데 그 진보 중의 어른들이 결국에는 오피니언 리더들이죠. 그들이 얘를 갖다 버리기 시작할 거예요, 앞으로. 이런 황당무계한 일이 지금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 가면은 완패한다. 민주당은. 다 탈당해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